여하튼 그 거목 자료실의 역사 부분에서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1960년대 이게 뭐 논문 발표 뭐 그다음에 일반 도서 발표 해서 그냥 60년대로 시작하는 제이 아담스. 여기서부터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게 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으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연구한다 이런 거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학교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진행돼 나가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가지가 뻗어져서 이쪽 가지에서 이걸 하신 이제 다른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가지로 해서 오늘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아, 신학적으로 가서 LA 쪽에 가서 그래서 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가물가물하네. 텍사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쪽에 LA 쪽으로의 한 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텍사스에서 또 한 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여기서 CCEF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남부, 그 다음에 서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CCEF와 텍사스 남부에서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또 조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쪽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요 흐름에서 이제 우리는 소원상담센터로 여기서 또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여기서 이 CCF랑 뭐 연결이 된 건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요 가닥에서 이렇게 생겨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쯤 있다. 어쨌든 기관을 설립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바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차트도 보고 그리고 이 내용도 함께 보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서 이렇게 뭔가 상담을 해주는 여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의미가 있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상담을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각각 생기는데 상담 사례가 있으면은 사례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석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속에. 그래서 분석 완료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걸 실습을 통해서 분석을 완료한 여기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상담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상담 방법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도 찾고, 그리고 답변을 주는 게 이제 마지막인데, 거기에서 틀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게 사례 분석. 사례에 대해서 사례 분석. 그 다음에 하는 게 상담 차트를 만드는. 이런 거는 CCF에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졸업 논문 쓰면서 이제 이런 차트 개념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발전시켜서 이런 식의 차트를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도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이게 지도처럼 찾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이제 좀 더 도형으로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또 그것을 하는 방법도 도형화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변화의 모습도, 그리고 일대기, 연대기적으로 삶을, 문제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 정도의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차트를 쓰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상담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주는 거, 이걸 연습한 다음에, 이제 실제 상담에서는 들어가면 이제 이게 한 세트가 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요게 1, 2, 3인데 1, 2, 3을 세트로 해서 상담 1회기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2회기 때 또 1, 2, 3. 그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하는 1, 2, 3.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상담자가 이런 1회기, 2회기 하면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문제 인식에서 원인 이해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 방법을 적용해서 달라지도록 하고 적용, 그 다음에 변화를 이룰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딱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결합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로. 그 유형은 뭡니까? 순위 유형. 그리고 어떤 감정 때문입니까? 미움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욕구는 쾌락 때문에. 이제 바꿔야 하는 은혜의 소원은 계획. 또 그럴 때 갖는 마음은 결심이 되고, 앞으로 할 것은 실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는 훈련이 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계속 이제 나타나는 문제인식 원인의 변화 형성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번에 봤던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악순환 됐던 삶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순환을 이루는. 이런 걸 한 번에 다 연습하는 게 바로 이 자격 실습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 끝이 나거나 하니까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나눠서, 그래서 1학차 마치고 실습 사례 분석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2학차, 그 다음에 차트 작성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3학차 끝나고 사례 답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누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격 실습에 들어가면 그걸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무슨 차이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할 거를 여기서 하는데, 그렇다고 나중에 예를 들어 정지훈 집사님 같은 경우 이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료 자격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정식 자격 실습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한 거를 면제하느냐? 그러면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좀 줄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이거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운 거죠. 왜냐하면 했던 거니까. 처음에 할 땐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탈락률이 높아요. 반은 탈락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그걸 좀 여기서 해볼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준비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수 있게 더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듬는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해서 이제 여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과정이 계속 발전하게 됐는데, 자격 실습 과정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런 상담사의 수준을 대충 게 처음에 이제 잡았던 수준이 있거든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성역 상담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성경적 상담을 교육해가지고 그래서 3급 상담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난이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어떤 너무 틀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상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2급도 하고, 1급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 모였던 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상급 상담사가 딱 나온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조이풀을 갔어요. 조이풀에서 이제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상담센터로 갔더니 이걸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했었어야 하는 문제들은 이 정도의 문제들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과정을 되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높였어요. 상급 상담사였지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상담해야 했고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피드백하면서 이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새로운 상급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1급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해보는 정도였는데 그걸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게 3급인데 기존에 생각했던 1급보다 더 어려워지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 2급이나 1급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일단 3급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 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걸 지금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게 되는 여기가 이제 자격 실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자격 실습을 하고 있어요. 실습을 마치면은 이제 상담사가 되는 거죠. 시험이 있고 자격 시험을 치고 실습을 하고 그래서 상담사가 돼서 여기서 이제 독립적인 상담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센터에 연계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시고 잘 따라오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격 실습 내용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으니까 가능한 연결시킬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흐름대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연령대를 생각해서 이게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연령대를 생각해서 어느 연령대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찾아가는 주제를 찾고 그리고 이렇게 길을 찾는 건데 이렇게 길을 찾는 거는 이게 텍스트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게 간단하지만 요 이면에 이게 뭘 의미하는가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복잡한 구도를 갖게 되는 거고 이런 구도가 왜 생기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설명한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런 구도 뇌 구조의 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뇌 구조가 이렇게 이제 상담적으로 중요한 거는 좌뇌, 우뇌, 뭐 전뇌, 중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중요도가 달라요. 상담적으로 할 때는 좌뇌나 우뇌는 뭐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죠. 좌측은 좀 논리적이다. 우측은 좀 예술적이다. 그래서 뭐 이제 직관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논리적인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응을 한다. 이건 뭐 좌측은 이렇게 우측은 이런 건 이제 기본 이해인데, 그거는 이제 상식적이나 뭐 그럴 수도 있고, 전뇌, 중뇌 해서 앞에 뭐 알츠하이머가 생길 수 있고, 중뇌는 그다음에 파킨슨에서 이제 운동신경이라든지 앞쪽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앞쪽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식과
그 다음에 뒷부분에 중뇌, 운동신경, 전뇌, 중뇌. 그것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전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뭐냐면은 상중하로 따져서 제일 밑에가 구피질, 욕구를 다루고 있는 쾌락 중추 밑에 옆에 있어서 욕구를 다루고 있는 구피질, 그 다음에 일상생활. 이 구피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본능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게 발전된 거예요. 요거는 완전 동물적인, 그러니까 동물도 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구피질은 판단,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또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도 이제 자료를 통해서